우리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 미랄복지재단과 배우 김미경이 전하는 나만 몰랐던 이야기.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조희경님의 단 한 달의 기회, 고정관념을 깨는 시간입니다. 구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지인이 S대기업에서 청각장애인 전용으로 신입 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바로 이력서를 제출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면접 장소로 향했다. 취업 상담팀 직원이 간단한 수어를 할 수 있어서 수어 통역을 맡아주었다. 면접 장소에 문이 열렸고 곧 면접관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면접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바로 동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전화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였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수화로 소통하는 농인입니다. 동료들과는 수어와 필담으로 대화할 수 있고 전화 업무는 이메일 소통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을 보니 이미 탈락이 결정된 듯한 분위기였다. 나는 잠시 고민한 후 면접관들에게 먼저 제안했다. 수습기간인 한 달 동안은 월급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을 일단 지켜보시고 그 후에 고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면접관들은 내가 월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자 놀란 눈치였다. 면접관들에게는 듣지 못하면 일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직접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다행히 그들은 내 제안을 받아들였고 나는 출근하기 시작했다. 보수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내가 농인으로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다. 최종적인 고용 결정은 면접관들의 판단에 맡겼다. 출근 첫날 사무실 문을 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회사가 대기업인 만큼 다양한 부서가 있었고 사람들은 노트북을 보며 분주히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수어로 인사했다. 직원들은 잠시 멈칫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인사 담당자가 내 자리를 안내해 주었다. 텅 빈 책상에는 노트북뿐이었다. 입사 첫날이라 맡은 일이 없어서 조용히 주변을 살펴보며 속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중얼거렸다. 다들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내 옆자리에 앉은 직원도 열심히 노트북을 두드리며 일하고 있었다. 나는 포스트잇을 꺼내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적어 건넸다. 직원은 메모를 보고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엑셀을 정리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파일을 받아 금방 정리해서 직원에게 전송했고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 내가 부탁한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끝내자 점점 부탁을 받는 횟수가 늘어났다. 점심시간에는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휴대폰 문자로 대화를 나눴다. 한 달 수습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인사팀장님과 담당자는 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나를 신뢰하게 되었다. 농인은 능력이 안 된다라는 선입견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불과 한 달 만에 생긴 변화였다. 나는 2년 계약 전환을 제안받았고 계약 후에는 인력관리팀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면접 대상자의 과거 범죄 기록 유무와 신분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업무를 처리하려면 공공기관에 신원 조회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문의한 뒤 회신을 받아 신원 결과를 보고해야 했다. 농인 직원으로서 주체성을 갖기 위해 나는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손말 이음센터에 통역을 요청했다.
손마리움센터는 농인과 청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을 중개하는 기관이다. 손마리움센터를 통해 동사무소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고 필요한 업무들을 해결했다. 주변에 있던 청인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농인 직원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구나 감탄했다. 업무는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직원들이 수어를 몰라서 대화할 때 답답하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경영지원팀에서 사내 워크숍을 갖는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워크숍 일정 중 조별 게임 활동과 바비큐 파티 등 대부분의 단합 시간에 사람들이 모두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농인은 나 혼자일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운이 빠졌다. 수어 통역 없이 멍하게 시간을 보내기 싫어 워크숍에서 빠질지 고민하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때마침 워크숍 담당자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혹시 1시간만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직원분들께 수어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담당자는 팀장님께 보고하여 상의해 보겠다고 했고 곧 긍정적인 답을 주셨다. 워크숍 날이 되었다. 대표이사의 인사 말씀과 함께 회사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내 옆에 앉은 직원이 노트북으로 문자 통역을 해주었다. 대표이사의 말씀이 끝나고 조별 구호를 외치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담당자가 강의를 맡은 나를 소개했다. 그 순간 직원들의 시선은 일제히 나를 향했다. 드디어 수어 교육 시간이었다. 나는 두 손을 펴서 좌우로 돌리며 반짝이는 박수로 강의를 시작했다. 평소에는 사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는 수어 강사로서 그들 앞에 섰다. 나는 회사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몇 가지를 알려주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합니다. 같은 수어였다. 직원들은 눈을 반짝이며 손을 움직여 따라했다. 나는 짝지어 대화 연습을 하도록 안내했고 서툰 손동작이 보이면 바르게 고쳐주었다. 나는 유머러스하게 강의를 이끌었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끝났다. 저녁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자 직원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 사원님, 수어가 정말 재밌어요. 사원님 정말 멋져요. 이건 수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 전까지 나는 종이나 핸드폰으로 글을 적어가며 소통했지만 수어 교육 이후부터는 직원들이 먼저 수어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기 시작했다. 고기를 굽던 중에는 맛있어요? 함께여서 좋아요. 같은 표현을 수어로 주고받으며 함께 웃었다. 그렇게 1박 2일의 워크숍이 기분 좋게 마무리되었다. 이후 회사에서도 자연스럽게 수어로 대화하며 나는 동료들과 한층 가까워졌다. 회사 안에는 농인은 소통이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점차 사라졌다. 나는 동료들과 더욱 편하게 소통하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수어 교육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말 행사에서 내가 성과금을 받았고 문자 통역을 도와준 직원도 성과금을 받았다. 그때 직원들은 수어를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나는 직원들이 수어를 배움으로써 업무 중 의사소통이 한결 편해지는 장점을 경험했다. 이런 상황은 데프게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데프게인은 청각장애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 이득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장애의 단점만 보지 않고 농인으로 인해 얻는 긍정적인 가치나 장점을 바라보는 것이다. 농인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한 일은 없다.
다른 방법을 찾으면 반드시 답이 있다. 농 정체성과 대프개인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 덕분에 회사 동료들과 나는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지만 더욱 깊고 친밀하게 연결될 수 있었다. 회사 면접부터 동료들과의 첫 인사, 워크숍, 그리고 이후에 회사에서의 업무까지 직접 도전해가며 방법을 찾아갔던 그 여정은 나에게도 큰 자랑스러운 경험으로 남아있다. 이 글을 읽고 제가 옛날에 했던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상속자라는 드라마에서 농인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가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 드라마 16부작을 내내 찍는 동안 굉장히 열심히 배워서 이 농인들한테는 이 획 하나가 단어 하나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밤을 새서 연습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거를 다 까먹었습니다. 다시 이 글을 읽고 다시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청각장애나 이 농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그런 편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소통할 방법이 있고요.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것은 얼마든지 그 편견을 깰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우리도 좀 마음의 눈을 좀 떠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희경님의 단 한 달의 기회, 고정관념을 깨는 시간과 함께한 배우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